안녕하세요. 드디어 무더위와 비와 밤에 드디어 우리 습하고 막 이렇게 기분 안 좋은 그런 여름날이 드디어 왔죠. 쨍쨍한 여름인데 여러분들 건강 어떠세요? 혹시 집에는 별일 없으신가요? 축대나 뭐 이런 데 괜찮으신 거죠? 지하실에 물이 많이 차가지고 우리 집에 양수기를 돌리고 있다. 이런 집은 없으시겠죠?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자연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지만 천재지변이 어떻게 돌아가지 간에 저희 인천투브는요 그거를 견디고서 방송을 계속 꾸준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인천튜브 또 시작해 볼 건데요. 저희 김병훈 선생님과 함께 시작하는 인천문화갤러리 창 가기 전에요. 인천에 우리 여러 일들이 있지만 저희 인천튜브에 담겨져 있는 방송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 광고 보고 한번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보고 오시죠. 2023년 인천튜브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동안 조금 지루하셨던 라이브 방송을 시청자 여러분이 쉽게 찾아보실 수 있게 쪼개서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매월 첫 주에는 인천과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학의 이야기를 연극인 김병훈 선생과 함께 유명 게스트가 초대되어 비대면으로 소개하는 인천 문화갤러리 창이. 둘째 주에는 방송작가 유유가 여러분의 머리 아픈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들어주는 시간, 유유의 고민상담소가. 셋째 주에는 인천의 다양한 테마를 소재로 관광, 역사, 기행을 소개하는 학산포럼 천연기 대표의 인천 테마 기행. 인천을 대표하는 크리에이터 창작소 인천튜브에서 매일매일 즐거운 상상이 인천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에게 펼쳐집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인천튜브가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과 만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또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 무더운 달에도 정말 열심히 하는 거를 가볍게 여겨주신다면 뭔가 애정을 해줘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같이 해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자막은요. 저희가 인천에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담고 싶어 하고 저희들이 근데 인간인지라 뇌가 하나잖아요. 한 사람의 머리 가지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조금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아이템들을 좀 주시고요. 함께 하는 방법들을 같이 방송을 만들어가기 위한 방법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자막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도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마음도 표시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도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힘을 더욱더 얻어서 좋은 방송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인천튜브 오늘 방송은요. 저희 김병훈 선생님이 모시고 온 초대 손님 지금 방송 이 화면에 세 사람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한 분과 또 요번 달에 모시고 온 손님과 같이 이제 또 시작을 할 텐데요. 우리 김병훈 선생님과 같이 하는 인천문화갤러리 창 인사 나누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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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방송 분위기처럼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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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훈 선생님 건강 어떠세요? 다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가 이제 마스크 안 하니까 오히려 감기들을 많이 걸린다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마스크 쓰고 다닙니다. 이게 습관이 되져갖고 너무너무 좋아요. 편하고. 그러세요? 그리고 우선은 제가 마기꾼이 되잖아요. 마스크를 썼을 때는 괜찮은데 벗으면은 또 영 아니니까 그래서 늘 쓰고 다닙니다. 그래도 요즘은 좀 젊다 소리 들으시잖아요. 머리를 이제 드디어 내놓고 다니셔서. 선생님은 저기 머리를 내놓고 다니셨는데 오늘 오신 분은 머리를 다시 선생님 옛날처럼 감추고 나오셨네요. 그래서 내놓고 나왔습니다. 컨셉이 겹치지 않게. 네. 저희 가운데에 앉으셔서 지금 웃음과 함께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고 계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누굴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좌백입니다. 네. 제가 성함만 들었을 때 국형과 좌백 뭐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그 방송이요. 자기소개를 자기가 하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 시간을 드리면은 자기소개를 아주 멋들어지게 또는 내 자랑을 막 대놓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시간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길게 한번 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제 이름은 서자, 국자, 현자입니다. 근데 한 6년 전에 제가 마음에 변화가 있어가지고
살아온 인생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 지인이 좌백이라는 호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호로 쓰다가 한 3년 전에 아예 개명을 하자. 그래서 새로운 배우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개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 좌백이나 국현이나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 왜냐하면 주변에서 다들 국현으로도 부르고 좌백을 편하게 그냥 편한 대로 불러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예. 다 하신 거예요? 아니 네, 저 네. 이제 이름에 대한 소개고 예. 이름에 대한 소개고 그 이외의 것들을 하셔야죠. 네.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이제 축항사무소, 지금은 이제 해양부 수산부 뭐 그런 직업이 그렇게 그런 직업이셨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항구 도시는 다 다니셨어요. 그 여수, 목포, 군산. 근데 이제 저희 형들도 여수에서 학교 다니다가 뭐 목포에서 학교 다니다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1958년도에 이제 태어나서 충남 공주에 가면은 이제 공암이라는 그 우리 할아버지가 고청 서기 선생님이에요. 영조의 사부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정년 퇴임하면서 그 관직에서 물러나시면서 충청도 일대 땅을 많이 그 하사를 받으셔가지고 근데 그 우리 공주에 가면은 그 공암이라는 동네가 그 반포면 온천인데 네. 그 현 행정 주소가 근데 거기 가면 공암이라고 그 바위에 그 굴이 있어요. 바위 큰 바위인데 그 굴이 있는데 그걸 공암 그러니까 빌 공자에 바위 암자 써서 거기서 저희 고청 서기 할아버지가 거기서 공부를 하셨다. 그 이제 역사로 보면 이제 도가라고 그러나 그런 공부를 하셨거든요. 잠깐만요. 혹시 그 김병훈 선생님 이 탄생설하신가요? 제가 갑자기 영조 때까지 가서 어떤 굴도 나오고 뭔가가 나와서 지금 아직 저희 자막에만 안 나갔으면 연극인지 모르셨을 것 같은 너무 조용히 있잖아요. 그래서 탄생설하고 어디 이렇게 박학교수처럼 나오는 건 아니죠? 네, 제가 좀 두서가 없습니다. 네, 조금만 건너뛰자면은.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가 네. 고향인데 예. 거기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아버님은 이제 외지로 다니시고 집안에는 이제 저희 어머님이 저희 자식들을 이제 기르셨죠. 그래서 이제 제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고 위로 형님이 두 분이 계세요. 네네. 그런데 이제 옛날에 이제 아버님 안 계시고 그럴 때 시집살이도 심하시고 그리고 옛날엔 병이 많이 걸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 그 위로 누나하고 형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약을 못 써서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살아있는 우리 형 두 분이 있었고 그리고 저가 이제 태어났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병치레를 많이 했어요. 홍역을 2번이나 앓고 그래서 그 아버님은 또 지방 다니시고 그러니까 호적에 못 올렸죠. 그러다 이제 제 동생 태어나면서 제가 그 우리 아버님이 서울로 이제 올라오시게 됐어. 네. 그래서 마포 공덕동에 살면서 저를 이제 호적에 입적을 61년도 입적을 이제 네네네. 올려놓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제 동생이 태어났죠. 네. 그리고선 인천으로 이제 인천 축항사무소에 오신 거예요. 지금 말하면 이제 연안부도 그쪽.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인천에서 살게 된 계기가 됐죠. 아, 인천으로 올라오신 계기가. 네, 네. 우리 김병훈 선생님, 요쯤에서요, 우리 그 서좌백님은 뭐 하시는 분인지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마지막으로다가 인천 시립극단에서 네네. 훌륭한 연기를 하고 배우 활동을 하시면서 네. 정년 퇴직을 하셨죠? 아, 퇴임을 하셨어요? 네. 몇 년이나 퇴직을 되셨어요? 하셨어요. 퇴임하신 지? 2년째 됩니다. 아우, 벌써? 네. 야, 뭐 이렇게 빨리 퇴임을 하셨어요? 아, 정년이 거기는 50대예요? 60이 정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이면 50대가 돼 보일 것 같은데 살짝 그 박상민인가? 네, 그 박상민. 네네 비슷하다라는 가수. 얘기도 들 것 같고. 네. 이러고 다니면은 네네네. 그 박상민이다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런 말도 들으실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럴 때 혹시 속여본 적 없으세요? 그런 것처럼. 네. 그런 적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조금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안경 쓰신 것 때문에. 네, 네. 어쨌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이 고향이시지만 인천으로 이렇게 가족들이랑 다 같이 오신 거고. 네. 그러면 혹시 연극은 몇 살 때 처음 접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79년도에 네. 제가 선인 중고등학교 출신인데. 아, 선인. 네. 오. 그 선인 중고등학교 미술부를 쭉 했어요. 아, 미술부세요? 네. 거기 연극부도 유명한 것 같던데. 네, 우리 네. 선배들이. 아, 선배님들이. 저희들이 있을 때는 이제 연극부가 없었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미술부를 그때는 선인고등학교에서 특별 활동을 장려하던 때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때 우리는 금성, 은성 이런 그 별을 뺐지요? 배지를 백인엽 장군이 설립자이신 백인엽 장군이 그러네요. 별을 좋아해서 예. 동성, 은성, 금성 그래서 육성회비를 면제해주고 그랬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미술 대회 나가면 이제 특선은 은성, 네. 특선 이상 우수상 뭐 이러면 금성. 그래서 별이 이제 그 동성 말 그대로 은성, 금성. 동은 색깔이.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달고 다녔죠 중학교 때. 육성회비를 면제하고 다니셨던 네. 그렇게 다니셨고. 그때 육성회비가 한 6,000원인가 그랬을까. 네네. 네. 그리고선 이제 제가 중앙대학교 미대를 시험을 봤는데 네. 저랑 같이 간 친구는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친구도 학교 미술 선생님 하다가 정년해서 이제 화가 활동을 계속하는 분이 있고 저는 그 미대를 떨어졌어요. 중앙대 미대를. 아, 미대는 떨어지시고. 네, 그래서 홧김에 친구들하고 그 서울예전이라는 데가 있다는 거야. 거기 이제 디자인과가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드라마 센터를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원서를 받았는데 보니까 디자인은 전 회화를 어렸을 때부터 회화를 하시니까. 하고 싶었는데 디자인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틀리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영화과가 있어.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꽃미남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확인은 안 됐지만. 네. 그래서 79년도에 이제 입학을 했죠. 어쨌든. 그래서 그때는 그 우리 서울예전이 지금처럼 경쟁률이 세질 않았어요. 아, 세다고 하셔야지. 지금은 엄청 세지만 저 때는 이제 그때 이제 79년도 이때는 그 연극과 영화과, 방송연예과 이렇게 있었거든요. 영화과만 안 셌어요. 네, 영화과만 안 셌어요. 동기가 혹시 있으세요? 동기 저희가 알만하신 분이 있나? 거기 되게 유명한 데라 그 학교가. 동기 중에 지금 이제 활동하는 감독이 두 분이 있고, 그리고 배우는 이제 우리
보다 하나 아래나 네. 배우는 그렇게 김학철 뭐 네네. 김병훈 씨. 김병훈 김병훈 아니시죠? 김병옥. 우리 김병훈 선생님 말고 김병옥. 졸지에 저기 학교 동창 되실 뻔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있고. 네. 김병옥은 연극과 출신이고. 하나 아래. 예. 김학철 씨도 연극가 출신이고. 예. 그때쯤에는 그 시대 때쯤에는 그 연극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지금 흔히 말하면 몇 년 전 조금 조연, 주연, 조주연급 정도로 해가지고 많이들 나오셨던 것 같아요. 활동들을. 네. 그리고 거기에 우리 동기는 없어요. 아하. 개그맨이 김은웅가 지금 활동은 안 하는 친구가 있고 이성미 방송연예과 거긴 방송연예과 연예계통에는 이제 방송계통은 그 사람들이 있고 우리 영화과에서는 배우는 없어요. 배우는 그러면 어쨌건 배우 영화과 쪽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는 뭐 떡하니 붙으신 건가요? 네, 영화 감독이 꿈이었어요 그때는. 그 과를 다니실 때는 영화 감독을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영화 유명한 감독님이 하는 영화 촬영장에 갔다가 제가 좀 충격을 먹어갖고 이제 그림만 그리다 보니까 제가 지금처럼 개방적이질 못했어요. 좀 소심했어. 그래요? 네, 그래서 가서 봤는데 이 영화 촬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막 욕하고 좀 난잡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정내미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80학번 선배들이 연극과 선배들이 이제 보이책이라는 졸업 작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드라마 센터 거기서. 제가 이제 도강이라기보다 이제 구경을 하러 들어갔는데 배우들이 의상 입고 조명에 움직이는데 이거는 완전히 움직이는 그림이야. 명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연극에 대한 이제 매력에 빠졌죠. 그래서 이제 책도 연극과는 아닌데 연극 책도 보고 이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재밌는 이제 일화가 뭐냐면 지금 이제 옛날에 뽀뽀뽀 하던 정규영 씨라고 있어요. 뽀뽀뽀 어린이 뽀돌이. 프로그램 뽀돌이 뽀시기 뽀시기 이용식 뽀돌이 정규영 그래서 이렇게 뚱뚱한 그 배우가 있는데 코미디언 그 친구하고 인천에서 이제 제가 김동호라고 지금 말하면 이제 다찌마리 영화라고 그러죠. 다찌마리. 무술 영화. 옛날에 좀 열악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까지는 추석 때 이렇게 우리 이제 친구들이 나오는 재방송. 그런 것도 이제 가끔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볼 수가 없는데 키 조그만 배우가 있었어요. 김동호 씨라고 그분이 송도 중고등학교 나왔는데 그분이 무술을 굉장히 잘했어요. 키가 한 1m 50, 150 그 정도 되시는 분인데 막 무술 실력이 굉장히 대단한 그리고 그분 친구가 김진권이라고 지금 캄보디아에서 우슈 그러니까 쿵후 마스터가 있어요. 총재 캄보디아에서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훈장도 받고 그러신 분이 김진권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두 분이서 이제 18기 옛날엔 18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쿵후 우슈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그분이 서울에서 옛날에는 서울에 백존이 은하순이 이런 아동 배우예술학원 배우예술학원 아동극들이 많았어요. 그때 이제 박기선이라는 선생님이 하는 극단이 은하순가 그랬는데 거기서 제목이
쌍용 검객 팽돌이야. 네. 예. 그때 제가 무대 감독을 했어요. 아, 그 아동 그게 무대 감독을 하셨다는 네, 거죠? 저보고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그분이 주인공을 하고 쌍용 예, 검객 예. 팽돌이니까 예. 그 아역을 해야 되니까 적은 사람이 이제 주인공하고 그때 무술 하시는 분들 근데 무대에서 그 덤블링 막 하고 예, 키를 막 넘어 덤블링 하는데 그런 분들하고 이제 그 공연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경험이 무대 감독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무대 감독은 지금처럼 뭐 이렇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별일을 다 해야 돼. 예, 뭐 세트도 날르고 리주도 날르고 완전 노가다꾼이요. 네, 네. 배우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었던 건가요? 네. 그때는 이제 연출이나 네. 예, 그 스텝 쪽을 이제 생각을 했었죠. 예, 근데 쉽지는 않잖아요, 그게.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뭐가 뭔지. 그냥 내가 이 배우들하고 이렇게 무대에서 이렇게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아, 도와준다. 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지. 저도 이제 배우도 하고 싶고 연출도 하고 싶고. 어떤 부분에서 나도 배우를 해보고 싶어.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이제 선배님들이 이제 연극과 선배님들이 이제 공연을 할 때 네네. 이렇게 보면은 멋있잖아요. 예. 저는 그 아기 때 송림동에서 천막 영화만 본 적이 있지 뭐 이 무대는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 예. 보니까 신기하고 멋있잖아요 배우들이. 저도 이제 젊어서 한때 미남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네. 아까 말씀하신 꽃미남. 네. 그래서 한번 해보자. 네. 그랬죠. 김명훈 스님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혹시 배우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이죠. 오, 진짜요? 네. 대학교 갈 때는 주인공만 했어요. 아, 맞나요? 우리 저기 서배우님. 나중에 저보다 저기 한참 선배님 나올 얘기지만 네. 지편이라는 단체가 리어왕이라는 헨리세 리어왕을 주한 시민에 관해서 공연할 때 거기에 연기자로 출연을 했어요. 왕이 최종원 배우가 할 때인데 왕 옆에 서 있는 창 들고 서 있는 병사로 출연을 했어요. 병사로 출연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체격이 괜찮았어요. 배도 좀 나오고 남들이 볼 땐 내가 왕 같았어요. 긴장 안 해도. 네, 그랬더니 대사도 없는데 그 왕을 맡아 있는 최종원 배우가 내 옆에 내가 나올 때는 내 옆에 오지 마. 저쪽으로 가. 그래가지고 나는 배우가 안 되나 보다. 배우가 아닌가 보다. 견제하셨던 거 아니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죠. 두 분은 그럼 혹시 연극을 하실 때 아시게 된 건가요? 아니면 글을 쓰고 계실 때 아시게 된 건가요? 그때 처음 만난 거예요. 네, 80. 리어왕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 리어왕. 네. 그때는 그러면은 우리 배우님께서는 배우를 하고 계셨나요? 무대 감독을 하고 계셨나요? 그 오디션을 봤는데 그 프랑스 왕. 제가 그때는 연기를 못했어요. 말로만 오디션 할 때 옆에 계셨어요? 그림으로다가 프랑스 왕이 괜찮았죠. 저 같은 경우엔 이게 병사로서 배 나온 병사가 별로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리 가라고 그러고 안 보이는 대로 가라고 그랬지만 우리 서자백 배우는 그림이 괜찮았잖아요. 그러니까 탈이 괜찮다라고 프랑스 얘기하죠? 왕으로 그림이 딱 폼이 났죠. 무대 딱 섰을 때. 그래갖고선 거기에 프랑스 왕으로다가 쫙 나왔죠. 그러면은 연극은 그때 그 프랑스 왕으로 나왔을 때 연극이 처음이셨나요? 아니면 그 전에? 그건 아니죠. 그 전에 배우로서. 네. 몇 작품 했죠. 했는데 이제 우리 조일도 선생님이 그 연출을 하셨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작고 하셨죠. 근데 조일도 선생님이 이제 오디션 보는데 저보고 이제 프랑스 왕을 읽어보래요. 근데 대사가 많았어. 근데 딱 하니까
야 미안한데 너 대사 좀 날려야겠다. 즉석에서. 아니 이제 좀 다음에. 네네네네. 왜냐면 그 이제 길잖아요. 네. 그리고 프랑스 왕 이제 리오 왕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네. 커딜리어 공주를 데려가는 예, 그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큰 얘기예요. 예, 그래도 이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예, 프랑스 왕이 그 다음에 리오 왕이 죽을 때 안 와요. 네네. 도와주러. 그래서 딸만 와서 이제 같이 죽는 비극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 왕 역을 했었죠. 그때부터 그러면 인연이 되셔가지고 네, 지금까지. 네, 우리 형님은 그 후에 이제 제가 바로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 가고 나서 이제 제대해서 이제 우리 그 김병훈 선생님이 서울에서 그 연극할 때 네. 여러 군데 저 유시어터 아니 저기 동락 레퍼터리 또 계셨고 그다음에 그 어디죠 서대문 거기서 그 일도영화는 푸른 극장에서 네, 그때도 이제 가서 저는 이제 여기서 연극하고 네. 다른 데서 연극을 했어요. 네네. 그때 푸른 극장 시절이 대한민국의 품바 제1대 품바 정승호 때, 선배. 네. 그때 저기 품바 할 때 그때 뒷스텝으로다가 2005년도에 돌아가신 조일도 선배의 따까리 역할을 했죠. 계속. 청춘이던 시기였네요 그때. 그래서 우리 김 선생님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마음씨가 너그러우시고, 예, 편한 보통 연극하는 사람들이 이게 좀 험하거든. 근데 우리 김 선생님은 그런 게 없었어요. 이 병훈이 형은. 좋은 얘기지 이거. 왜 그래? 좋은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러세요? 그래서 후배들 항상 걷어주고. 사실은 인연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근데 어쩌다 만나도 우리 형은 항상 만난 사람 같이 정이 가고 그러다가 이제 인천에 그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이제 다시 좀 친해지고 가끔 만나서 이제 소주도 한 잔씩 하고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늘 옆에 있는 것 같고 만나면 편하고 내가 어려운 얘기도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고. 근데 잘생긴 사람은 내가 기피를 했어요. 잘생긴 사람은 마음은 있으나 일단 조금 이렇게 거리를.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인연을 맺고. 그러네요. 아까 말씀하신 그 꽃미남을 증언해 주신 우리 김병훈 선생님이시네요. 네. 근데 늘 소식은 많이 듣고 있었어요. 정말 당시에는 이제 서국현이라는 이름으로다가 다양하게 여기저기서 이따가 뭐 뒤에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기 여기저기 단체 활동도 많이 하고 뭔가 인천에 예술을 한다. 특히 연극 예술이라든가 뭐 이런 퍼포먼스라든가 뭐 이런 거 하는데 소속이 안 돼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 소속이 뒤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앞장서서 끌고 나가려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해서 그런 소문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야,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렇게 무슨 있었죠. 그러고 있다가 내려와서 서울서 활동하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게 뭐 해갖고선 이제 시에 들어가갖고선 있으면서는 이제 지역 문화예술을 관리를 하드는 역할이다 보니까 그래서 자주 보고 뭐 이렇게 됐었죠. 그러네요. 앞에서 앞장서셨다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게 아까 이제 리어 왕은 지편이었던 것 같고 처음에 미추홀을 하고 아까 지난회에 얘기했던 극단 성우가 미추홀을 먼저가 그러면은 성우였나요? 미추홀이었나요? 그 성우라는 극단은 이제 지금의 희망백 지금 무슨 백화점이더라? 올리브 백화점이 아직도 있나? 하여튼 예전 희망백화점. 그 뒤에 그 우리 아까 얘기했던 김동호라는 분이 그 18개 도장을 했었어요. 아, 도장이 거기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 그때는 이제 태권도보다 쿵우가 인기가 좋았어요.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관원들도 많고 그랬는데 거기서 우연찮게 이제 극단을 만들게 됐죠. 그래서 성우라는 극단을 처음 해서 지금 이제 없어졌지만 이사 갔죠. 이제 여기 그 기독병원 앞에 그 밑에 이제 그 돌체 소극장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조흥은행이 있었고 그 골목에 돌체 소극장인데 거기서 정하연 선생의 그 엘리베이터라는 거를 제가 연출하고 출연했었죠.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돌아가신 그 윤조병 선생님께서 그때 이제 한국 연극지에 계셨어요. 네네. 그때 이제 조그만 이제 그 타블로이드 판이라 그러나요? 그런 책 낼 때인데 그때 선생님 오셔가지고 저를 굉장히 칭찬해 주셨어. 연출 다양하게 잘 했다. 이제 격려 차원이셨겠지. 그렇게 이제 그런 기억이 있고 그때가 이제 처음 엘리베이터라는 걸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영유 시인이라고 이제 연극 그 시인이에요 원래 그분이. 근데 건대 연극반 출신인데 그분이 인천 내려와서 그분하고 이제 여러 작품을 했죠. 이상의 날개니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최영준이라고 이제 그분도 인천 출신인데 개그맨도 하고 76이라는 극단에 소속돼 있던 배우가 있어요. 그분하고 이제 뭐 약장수 그분이 한 모노드라마 약장수 또 젖먹이 살인 사건 그거는 이제 미추홀 극단 만들고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그 심파극 시리즈 이수일과 심순의 홍도야 울지 마라 그런 작품 젖먹이 살인 사건 뭐 이런 시리즈로 좀 이제 하고 그렇게 활동하다가 제가 82년도 리어왕을 하고 군대를 갔죠. 야 군대 가시기 전에 정말 많은 것들을 좀 하셨네요. 네, 하여간 막 엄청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안 끼는 데 없이 다 끼고 참 활발하게 활동을 했죠. 지금 잠깐 언급됐던 최영준이라는 배우하고는 그 코미디언하고 저는 81년도에 저기 교육방송에 둘이 홀쭉이와 뚱뚱이로 해갖고선 둘이 출연을 했었어요. 목요일마다 3분짜리 그 교육 저기 TV에서 해갖고선 많이 들어봤는데 홀쭉이와 뚱뚱이. 그렇게 해서 최영준이라는 배우가 홀쭉이 그리고 김병훈이라는 그 떨거지가 그 뚱뚱이 해갖고 의상도 이렇게 가로로 간 굵은 선 있는 거에다가 스치기복이 있고 이렇게 출연을 해갖고 그때 직접 내가 이거 써가지고 좀 같이 저기를 했어요. 출연을 하는데 촬영할 때 이렇게 모니터가 앞에 있는데 아니 카메라가 나 있는 대로 들어오면 카메라가 꽉 차는 거예요. 그렇지. 똑같은 사이즈인데 그렇죠. 그래갖고 그게 딱 3분짜리였는데 그거 해갖고 최영준이라는 배우하고는 그렇게 호흡을 맞추셔서 어린이 극장 말죽거리에서 그 교육방송 할 때 그렇게 81년도에 했었고 아까 잠깐 나왔던 어린이 극 저거 했었던 정규영이 정규영 달봉이라고 어린이들한테는 많이 달봉이? 네, 달봉이라고 뽀시기 뽀돌이 뭐 속에 달봉이라고 저기 닉네임을 가지고서 냈었어요. 그 친구는 지금 경기도 그 어느 쪽이야 어디서 지금 영화협회 그 맡아가지고 영화 이천에서 이천에서 하고 있고 영화협회 회장 가끔 잊어먹을 만하면 전화해요. 살아있나 죽었나 확인하나 봐. 그래서 근데 이렇게 저렇게 다 이 활동들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런 인연들이 지금까지 계속 돼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고 이걸 버리지 못하니까
연극을 버리지 못하니까 여기서 빠져서 뭐 못 버리니까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나란히 앉아 있고 지금 뭐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어쨌건 그 군대 가기 전이라고 하셔도 그 분들하고 최초 뭐 맨 처음에 창단 멤버처럼 이렇게 이어져 온 인연들이 연극하셨던 분들의 그 끈끈한 정들이 좀 계속 붙어 있어서 일들을 계속 하셨던 것 같다는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지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세 개 중에 어떤 게 그러면은 가장 이제 좀 오래 갔었던 극단이었나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성우는 본인이 창단을 해갖고 간 거고 예? 미추홀 극단은 다른 분들이 저 창단하는데 들어가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됐어요. 아까 윤조병 선생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네네. 윤조병 선생님이 그 미추홀 극단의 어떤 커다란 일종의 고문 역할 뭐 이런 걸 하셨어요. 하시면서 저기 서국현이라는 어떤 배우, 연출, 연극인을 이쁘게 보셔갖고 당시에 그 미추홀이라는 극단 창단을 하면서 가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졌고 그렇게 돼서 성우, 미추홀 그 다음에 금방 계속 얘기했었던 섹스피어의 리어왕을 공연했었던 극단 지편에서 창단 공연에 참여를 해서 대단한 그 아무나 못하는 프랑스 왕을 대사적으로 했고 이렇게 되고서 군대 가기 전까지 내 연극 인생의 어떤 바닥을 어떻게 보면 닦아놓고 갔다 그럴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네요. 그럼 요때까지는 어쨌건 이때 시대는 지금은 좌백이지만 서국현의 서국현의 연극 인생을 이제 시작하고 조금씩 기초들을 닦아가던 그런 시대였네요. 그 시기가 그 초창기 때 만나셨던 그 연극인 분들이랑 계속해서 이제 또 다른 일들을 이렇게 같이 연극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서국현 배우님은 인천 또 시립 극단을 또 들어가셨잖아요. 그게 몇 년 정도? 지금 은퇴하셨으니까 한 몇 년 정도 거기서 배우를 하셨나요? 횟수로 만으로 27년 시립극단에 있었습니다. 상인 배우라고 나오는 것 같았는데. 27년 극단 시립극단 배우 전에 살짝 양념을 좀 치고 싶은 데가 있어요. 네네네. 극단 지편의 창단 공연 섹스피어의 리어왕을 할 때 거기에 참여했던 배우가 전무송, 최종원, 그리고 요즘 한창 악당으로 나오는 김병옥. 김병옥 배우하고 우리 서국현 배우하고는 아삼육이었어요. 서로들 경쟁하고 뭐고 아주 그냥 배우로다가. 근데 그때는 지금은 뭐 김병옥 배우가 이겼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서국현 배우가 이겼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겼어요? 약간 그 당시에 그렇게 했었던 연기자들 함께 했었던 연기자들이 아직까지 끈적끈적하게 지금 연결되져 갖고 있어요. 이제부터 극단 시립 극단에서 시립에서 훌륭한 연극을 해온 서국현, 서재백 배우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훈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그 공무원이 되는 거잖아요. 인천시립극단은 공무원 아닌가요? 그렇죠. 공무원으로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좀 우리 말하는 배고픈 시절을 많이 지나게 되지 않나요? 진짜 그 배고픈 시절이 맞나요? 연극을 한다라는 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인천시립 어쨌건 공무원이 되셨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또 이제 그 선생님의 그 연기를 하시는데 뭔가 또 장점이 되고 단점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얘기 하기 전에 네네. 이제 그 아까 이제 김병우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리어왕 할 때 그때 저한테 이제 제일 큰 지금도 어른이신 이제 전무성 선생님, 조일도 연출 선생님, 조상건이라는 배우님이 계세요. 그 텔레비에서 뭘로 나올지 무슨 형사? 저기 신라의 달밤에서 늙은 형사. 누가 내 마음에 밥 말아놨어? 그러는 배우 있어요. 아니 그 유명한 무슨 형사 반장인가 뭘로 나오는데? 타짜에서도 나오고. 타짜에서도 나오시고 신라의 달밤의 형사.
그러니까 늙은 형사. 누군지 알 것 같은데 네, 김영훈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지금 저기 여기 인천 도화동 네. 여기 수봉 도화 초등학교 뒤에 사시는데 지금요? 네,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갖고 한번 찾아뵈야 되는데 예. 좀 너구리 형사. 너구리. 그러니까 여기 이분이 네. 같이 했었죠. 예. 작업을. 제가 그때 이제 에피소드가 뭐가 있었는데 저는 그 연극이 이제 종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근데 이제 전무성 선생님이 그때 만다라라는 영화를 찍으셨어. 예, 저 그거 알아요. 예. 근데 제가 그때 그때 우리는 저기 다른 영화나 방송을 하면은 배신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가 있었죠. 그래서 내가 전무성 선생님 손 붙잡고 울면서 선생님 연극 다시 돌아오실 거죠? 이랬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조상건 선생님은 제가 지금도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고 존경하는 배우신데 그때 그 무게와 항상 점잖으세요. 목소리도 뭐 야, 국회라 뭐 이런 이제 저음으로 똑같아. 성대 모사를 하셨네요. 네, 그런 선생님이고 그때 이제 우리 선배님들 전부 서울예전 그 선배님들 다 지금 다 생생해요. 그분들 그때 기억이 지금까지 연극을 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걸음이죠. 걸음이고 우리 대표적인 이제 우리 김병원 선생님 옆에 계시지만 그리고 이제 그 갑수형인가요? 한갑수? 한진섭? 한진섭이라고 이제 뮤지컬 지금 연출하고 연출 많이 하신 분이에요. 정민 교수하고 지금 어느 지방에 저기 내려와서 재단 대표하고 있는. 그때 그 안민국이라는 또 선배님 있어요. 지금 미국으로 미국가 있지. 그런 분들이 전부 하여간 그때 만났는데 지금까지 그런 이제 저의 연극 인생의 밑바닥이 그러니까 걸음이 되신 분들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곧 이 선배들이 송국현이라는 서좌백이라는 연기자 배우를 인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요. 아직까지 함께 기억하고 같이 저거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리고, 정말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미추홀 극단을 처음 만들 때 지금 이제 김종원 대표님 이제 자제분이 김범수 대표가 이제 대표를 맡고 있는데 그때 김종원 대표님이 사막오정이라고 그 동인천에서 레스토랑을 하셨어요. 사막오장이라는 그분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연극에 관심이 많으신 거야. 그 사촌 동생이 김종엽이라고 마당놀이 마당놀이 그 미추인가요? 미추에서 그 많이 옛날에 마당놀이 할 때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사촌 동생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김종원 대표님이 연극에 관심이 많았지. 그래서 그때 이제 최영준 형하고 저하고 저는 이제 극단을 갖고 있었고 최영준 선배는 이제 그 서울의 76에서 연극에 하다가 인천 내려와서 그래서 의기 투합해가지고 만든 게 이제 미추홀 극단이거든요. 그래서 김종원 대표님 지금도 이제 열정을 갖고 이제 활동을 하고 그분은 이제 연기상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그리고 이제 그 자제분이 범수라고 이제 저희 젊어서 연극할 때 국민학생이었는데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품바도 하고 재주가 많았어요. 결국은 이제 서울예전 나와서 지금 이제 극단 운영하면서 연출하고
활동을 하고 있죠. 그 어려서 그 김종원 선생님이 그 품바 대본을 갖다 주고 다 외워서 한번 해봐라. 그랬을 때 그거를 다 소화해냈던 아들이 김범수고 그리고 금방 얘기했던 사막오장이라는 그 레스토랑 겸 그 무대를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어떤 그곳에서는 거기에 따른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아요.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알 거예요. 옛날에 인현동 노래방 화재 사건 났죠? 네네. 그게 바로 그 장소예요. 아, 거기 장소예요? 그 장소가 사막오장이 노래방으로 바뀌었는데 그 장소에서 저기 뭐야 화재 사고가 나갖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아우 좀 그 전에 이제 인연들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참 이렇게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다른 감회가 좀 있을 수도 있었겠다 싶네요. 저 같은 경우에 감회가 또 새로웠죠. 왜냐하면은 그 장소에 사막오장이라는 장소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가 그게 노래방으로 바뀌고 거기서 화재 사고가 났는데 화재 그 노래방을 당시에 제가 시에 있으면서 노래방 담당을 제가 했댔어요. 그래갖고 전체 우리 그 문화예술과에서 강화르다 워크숍을 가 있는데 사고가 나갖고선 문제가 그 강화에서 다 돌아와가지고선 그 화재 사고 뭐 유가족들하고 뭐 하는 거 뭐 등등 이런 저기 에피소드들이 사실 많은데 지금 그런 얘기는 아니고 사막오장이 그런 장소였었다. 그리고선 그게 모태가 돼서 미추홀 극단이 생기면서 미추홀 소극장도 만들어졌었고 뭐 이런 어떤 부분입니다. 그 자녀분들까지도 이제 다 인연들이 되셔서 그 인연들을 지금도 계속 끌어오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계속 하시면서는 병행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인천시립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공무원인데 거기 극단도 하고 혹시 뭐 남는 시간에 또 이제 이런 미추홀이나 이쪽하고의 뭐 협업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었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서울에서 활동을 했죠. 곧바로 된 건 아니었구나. 네. 94년도까지 그러니까 84년부터 94년 3년까지 서울에 있었어요. 서울에서 여러 극단 이제 전전하면서 배우 생활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인천을 그 전에도 그 인천에서 왔다 갔다 했죠. 그 이영유라는 시인이 이제 작곡하셨는데 그분하고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지금 부평 그 저 풍물 축제 그 신종택 그 위원장이 하는 무슨 퍼포먼스도 같이 하고 행위예술, 행위예술 임종우라는 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임종우는 아마 우리 주한 선생님도 아시지 않나? 네, 임종우 선생님 알아요. 그 친구들하고 이제 많이 활동하고 그 우리 문화 가꾸기 모임이라는 걸 했었어요. 또 따로 그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돌체 소극장을 처음 만드신 분이 유영호라는 분인데 그분이 원래 그 돌체 소극장 주인이셨죠. 원래 옛날에 얼음 공장인데 그걸 처음에는 싱어롱이라고 요구르트 하나 주고 거기서 노래 부르고 지금 이제 호산나 합창단 교회 그 모태가 됐죠. 그 출신들이 많아요. 그때 이제 했던 지금 활동하는 이재상 씨나 뭐 이런 친구들이 전부 이제 호산나 출신들이 많아요. 음악하던 친구들. 그래서 이제 돌체라는 그 모임이 그 지금은 이제 과수원하는 정준석이라는 분이 있어. 그 노래 아주 진짜 잘하시는 분. 그 이제 인하대 학교 교무 이제 일을 하다가 중년에서 시골에 내려가서 과수원하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어울려서 우리 문화 가꾸기 모임이라는 것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94년도 전에 제가 사업을 하다가 92년도에 교통사고가 나서 제가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병원에 있는데 우리 그 인천 그 저기 어울림 극단 지금 피어나라고 이제 이름 바뀌었는데 네. 그 극단 대표가 저보고 그 전국 연극제 예선을 나갈 테니 연출을 봐달라. 그래서 그때 이제 장파열이 돼서 이제 이렇게 이러고 다녔는데 그래서 아 좋다. 제가 죽을 뻔했는데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제 그걸 맡았죠. 네. 그래서 연극 떠나서 사업을 하니까 죽을 뻔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다른 짓 하면 안 돼.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말씀드린 그 후에도 이제 또 헛짓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그때 교통사고 나고 나서 이제 그 작품이 4명이 출연을 해요. 4명 이게 정복근 씨의 이제 독배라는 작품인데 네, 독배.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연출을 맡고 무대 미술을 이제 전송종이라는 교수가 지금 이제 무대 미술 교수인데 그 친구가 이제 많이 도와줬어요. 지금도 많이 도와줘요. 무대 미술인데 열악하니까 이제 거의 무료 봉사하다시피 하는 이제 무대 미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때가 93년도인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연출하면서 대상 연기상 남녀 연기상 연출상 무대 미술상 이렇게 이제 다 휩쓸었지. 그래서 다른 극단에 그 저기 원망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이제 전국연극제를 대전에서 했는데 그때 가면서 연출이 대표가 저한테 출연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연출을 했으니 연출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좋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라는 작품을 갖고 제가 이제 거기서 탄성 스님 역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연극제 가서 단체상을 이제 장려상을 받고 인천 대표로 그 제가 이제 연기상을 나무 연기상을 받았죠. 그게 93년도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94년도에 그 윤조병 선생님이 이제 관두시면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사시는데 이승규 선생이라고 가교 처음 만드신 극단 가교라고 해. 최주봉, 윤문식, 박윤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중대 출신들이거든요. 중대 출신들이 주로 만든 해서 만든 극단이 극단 가교예요. 거기 이제 초대 대표하시던 이승규라는 분이 이승규 선생님이 우리 극단에 그 상임 연출로 오셨어요. 인천 시립극단에. 그래서 그때 시립에 들어가자. 그리고 이제 시립에 들어간 것이 오디션 봐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하고 이제 2021년도에 제가 이제 정년해서 나왔죠. 그 인천 그 시립극단에서는 주로 이제 1년에 보통 한 작품씩 하나요? 아니면 1년에 분기마다 그러니까 4분기잖아요. 4작품을 의무적으로 해요. 4작품을 의무적으로 하고. 의무적으로 하고 하나 더 하게 되면 더 하고 하나 덜 하게 되면 덜 하고 그래서 3-4작품은 3 내지 5작품은 꼭 하죠. 그 연극 외에도 혹시 활동들이 또 이제 다른 것들도 좀 있지 않나요? 주민들이나 뭐 시민들을 위한 것들도 많을 것 같은데 원래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기도 하고. 처음엔 초창기에는 좀 우리 시립도 그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찾아가는 연극이나 이런 걸 못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생겼죠. 2000년 이제 들어오면서 2000년도 중반, 2010년 이때쯤부터 이제 찾아가는 연극도 하고 뭐 이랬죠.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정기 공연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시에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외부 출연을 하면 영화나 뭐 이런 걸 하면 제약을 받았죠. 그렇게 하고 그 중에 이제
유명하게 된 친구가 박정학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시립에서 무사에서 나왔던 배우. 무사에서 나왔던 배우. 네, 그 누구야 최시라 무슨 이산인가 그 프로에서 최시라 호위무사로 나온 친구에서 박정학이라고 그 인천 출신 배우가 우리 시립을 사표 내고 나가서 방송으로 나가는. 네.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 인천 시립에 있으실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중에 연극 말고 이제 이런 것도 있었네 뭐 이렇게 뭐 이런 그런 활동들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연극이 네. 그러니까 이제 주로 대상이 네. 요양병원이나 아니면 도서지방 네. 이게 저기 저걸 신청을 하면 우리가 이제 무료로 가서 공연을 해줘요. 네. 네, 그런 활동을 했죠. 그래서 섬에도 가고 뭐 요양병원에서 이제 공연도 많이 하고 그랬죠. 제가 이제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요양병원에서 노인분들 이제 요양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자들하고 이제 공연을 하는데 굿모닝 춘향이라는 작품을 했어요. 거기서 제가 변사또 역할을 했거든. 네. 이제 코믹한 역할인데 그 할머니 한 분이 끝까지 저를 노려보면서 그렇게 미워하시더라고. 변사또로. 변사또로 오해를 하죠. 마지막에 이제 다 인사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노래 부르면서 이제 그 관객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막 이렇게 위로하고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할머니 손을 뿌리치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그 할머니가 과거에 그 아픔이 있으니까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 옛날 분들은 되게 진짜로 믿잖아요. 그쵸, 순수하셔가지고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저기 서좌백 배우의 시립극단 하면서 출연했었던 작품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좌백 선생의 연극 인생. 예, 요거 작품을 통해서 그 주인공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작품을 몇 작품 얘기하면서 앞으로 활동을 해나가려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새롭게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하고 마무리하면은 이렇게 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야 이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모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많은 작품들을 하셨었는데 제가 살짝 엿들은 얘기가 단체 신채호 선생님의 일대기를 단제 신채호 선생님의 일대기를 그린 연극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당 이회영 역을 하셨더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배역도 저기인가요? 주인공인가요? 저기 우리 김병훈 선생님이 이제 다 주인공 하셨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아니 연극에 나오는 사람은 전부 다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제 그 주연을 좀 많이 했죠. 어떻게 운이 좋아서 실력이 있어서. 혹시 그 연극들 중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 말고 그거 말고도 이렇게 그 좀 자부심이 있던거나 뭐 내 인생작이다 하는 그런 게 있으실까요?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리어왕.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을 해봤고요. 그리고 뭐 많은 역할을 했지만 그러니까 뭐 전부 소중해요. 우리 김 선생님 말씀 맞다나 뭐 한 작은 역할이라도 무대에서 대사 한마디라도 소중하지 않은 역이 없거든요. 인생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주목을 받고 그래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그리고 그 우당 이혜영 선생 얘기를 잠깐 하자 보면 그 작품에서는 이제 우리 그
독립운동사 그런 거를 이제 옴니버스식으로 이렇게 했던 작품이고 네네. 거기에서 이제 그 우당 이혜영 선생님 역을 했죠. 네. 그 역할은 이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다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 전 재산을 다 해서 네. 만주 군관학교도 만드시고 그런 역할을 이제 하신 분이 네. 이혜영 선생님이고 무대에서는 그렇게 그 한 분만 주목해서 다뤄진 건 아니고요. 네,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옴니버스였으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연극 우리 극단에서 이제 연극을 여러 작품을 했지만은 이제 그 제가 스크루지라는 네, 그 크리스마스의 선물인가 네, 캐롤인가 네. 거기서 이제 제가 스크루지 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무대 사고가 있어가지고 무대 세트가 네. 제가 누워 있는 저 장면인데 네네네. 배를 때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다행히 크게 안 다쳐서 공연은 잘 마쳤는데 그러고도 공연을 해야죠.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번 이제 여기 유튜브에서 절대 술은 적당이라는 게 없습니다. 네. 되도록이면 안 먹는 게 좋고요. 건강을 위해서나 정신 건강을 위해서나 육체 건강을 위해서나. 근데 이제 적당히 한두 잔 이 사람들과 소통한 그 정도만 하시는 게 좋겠다. 예, 그걸 강조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술을 끊은 이후에 2, 3년 됐는데 이후의 삶이 굉장히 좋아요. 정신이 맑고 제가 왜 진작 그때는 연극을 하니까 목표가 연기가 목표다 그래서 술을 많이 먹고 그래도 다음날 멀쩡하니까 별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술 끊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아까운 시간에 공부할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요즘은 이제 나이를 먹었어도 컴퓨터나 뭐 이런 거를 못하면 하다못해 휴대폰을 다룰지 못하면 어렵잖아요. 생활하기가. 그런 거 잠깐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혹시 이제 그 은퇴하신 지 한 2, 3년 되신 거잖아요. 그래도 지금 아직도 창창하신 건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워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혹시 은퇴는 연극에서 은퇴가 아니라 시립극단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립극단에서. 그거는 별개예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연극을 이어가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정년이 없어요, 연극에. 우리 연기자나 연극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죽으면 은퇴. 시립에서는 이제 나라의 녹을 먹고 있으니까 공무원에 준해서 60세 이제 정년을 해라. 그래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병훈 선생님하고도 이제 계획이 앞으로도 많지만 제가 연기도 하고 싶고요. 모노드라마도 하고 싶고 작가도 하고 싶고 연출도 하고 싶고 이제 그렇습니다. 욕심은 계속 해오시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혹시 계획을 또 뭔가 이렇게 세워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인천 월미도라는 우리 내 고향 월미도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어요. 그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 작품을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내 고향 월미도라는 거. 내 고향 월미도라는 작품을 준비 중이시고. 네. 얼마 전에 이제 비도라고 전국연극제 예선전에서 했던 제주도 4.3 사태를 다룬 그 비극을 다룬 이제 작품을 했었거든요. 그 작품을 쓴 김재훈이라는 작가가 그 친구도 인천 출신이에요. 선인중학교 제 후배입니다. 근데 그 작가가 쓴 내 고향 월미도 그다음에 시리즈로
섬 이야기. 네. 예, 그걸 지금 기획하고 있고요. 네. 제가 지금 이제 활동을 이제 옹진군 영화협회를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옹진군에 사시는 그 연세가 많으신 80이 넘으신 변승평 회장이라는 분이 만드셨는데 네. 그 옹진군 영화협회 영흥도 지부에 제가 이사로 있으면서 영화에도 좀 관여를 합니다. 네. 영화도 그럼 만드시게 되나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도토리라는 그 영화를 옹진군하고 같이 해서 만드는 작품이 있어요. 아, 네네. 제목이 도토리인데 도토리. 이북 탈북민들 얘기. 네네. 예. 그 작품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김병훈 선생님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연계해서 연출도 작 이렇게 해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아, 네. 뭐 일단은 극단은 말씀하신 대로 은퇴는 하셨지만 더욱 그 어떤 짜여진 곳에서 나와서 더 프리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이 계획되어지고 또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얘기는 연극적인 얘기고 또 개인적으로 그 색스폰을 또 불어요. 색스폰을 또 불면서 이 버스킹 공연도 여기저기 그 어떤 그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버스킹 공연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시고. 시간만 나면은 뭔가 계속 뭔가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젊어지는 저거 같아요. 술을 잘 끊으신 것 같아요. 하셔야 될 일이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데 건강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선생님 한번 이제 우리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선생님 그 우리 배우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일도 해봤고 근데 교통사고로 다시 돌아올 것 같고 연극은 이제 일생을 하시는 건데 우리 서좌백에게 연극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전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 처음 연극 시작할 때 전 이제 종교가 불교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종교를 특별히 뭐 어떤 종교를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 그때 당시에 젊어서 생각에 왜 종교라고 생각을 했냐면 무대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이런 게 인생을 다루는 거잖아요. 세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연극은 인생입니다. 한편의 인생은 한편의 연극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종교라는 게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 그분들은 이제 예수님, 뭐 석가모니,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교회나 절을 찾아가서 하지만 우리 연극인들은 이 연극 작품이 암만 무서운 작품, 슬픈 작품, 웃기는 작품 뭐 이런 걸 해도 일반 관객들한테는 감흥을 주잖아요. 또 감흥을 줘야 되고 그래서 종교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이걸 신봉하고 집중하고 해야 되겠다. 물론 힘들지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극을 안 했으면은 아마 진작에 이제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멋있는 말이긴 하네요. 우리 연극은 인생이고 결국은 인생도 연극이네요. 네. 우리 김병훈 선생님이 그 인생을 쓰고 계시고 또 그 인생을 쓰신 걸 연극으로 또 해주시고 또 연기도 하시고 하는 건데 저희도 저희 인천튜브도 이런 어떤 직업의식,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좀 계속해서 좀 나아갔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초대해 주셔서 우리 김병훈 선생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창 얘기를 이제 한번 할래 그래서 우리 선배님이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처음엔 좀 꺼렸어요. 왜냐면 내 말주변도 없고 나가서 실수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이제 형이 이제 쭉 봐봐. 그래서 이제
여기 여태 이제 창에 나오신 그런 걸 이렇게 쭉 보면서 내가 뺄 일이 아니다. 나도 경험자의 한 사람으로서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문화갤러리 창이 참 좋은 일을 하시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 미흡하나마 그런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출연진들을 소개해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요? 저희 마지막에 끝내기 전에 제가 마지막 멘트를 하고 부탁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새 인생을 또 다른 인생들을 사실 텐데 같이 만날 지인들과 지금까지 만나신 아까 말씀하신 초창기 멤버들까지 다 합해서 인천튜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네. 예, 저희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인천튜브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과 좀 더 재밌는, 의미 있고 좋은 방송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의 좋은 기운을 받고 힘을 주셔야지 저희들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김명훈 선생님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있지만 앞으로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애써 보겠습니다. 예, 저희 다음 주에는요, 인천 테마 기행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 서좌백님의 광고를, 제가 아까 부탁드린 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천문화갤러리 창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인천튜브입니다.